호위 전력 없는 항공모함의 결말을 보여준 현대해전. 영국 항공모함 기술 한국에 수출 타진. 한국의 항공모함 기술 제공 비공식 대화 시작. 항공모함은 항공기의 모체가 되는 배로서 군용기를 탑재하여 바다를 떠다니는 거대한 항공 전투 부대입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 나라의 해군력 등급 자체가 달라질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죠. 그런데 최강의 해상 무기이지만 항모를 보유한 것만으로 절대 다가 아니며 꾸준한 유지 관리와 항모를 호위할 항모 전단을 만들어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959년도 미 대서양 함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62년 전의 모습이라니.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도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항공모함을 보호할 호위 전단의 중요성을 보여준 현대해전에서 호위 전력 없는 항공모함의 결말을 보여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것이 주 임무이고 해군 항공대의 작전을 지휘하는 기동함대로서 대략적인 전단 구성은 이렇습니다. 항모 전단의 구성: 이지스 전투함 4척에서 5척 변동 가능, 공격 원잠 또는 재래식 2척 이상 변동 가능, 항모 비행단 대량 3개 비행대대 이상 변동 가능, 1개 중소 국가들이 한 대도 보유하기 어려운 핵잠이나 이지스함을 전단별로 구성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한마디로 갑 오브 갑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4번째 자국 항모를 핵추진 항모로 건조할 것을 밝혔고 장래에는 최대 6척의 항모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실제 성능은 모르지만 일단 마구 찍어내고는 있습니다. 중국은 SSBN 7척을 그리고 9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일본에 이어 한국도 항공모함 개발을 시작했죠. 하지만 항모 필요성을 떠나 항공대 운용과 비용과 해군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건조 시기에 맞춰 함재기와 호위 함대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영상은 39년 전에 실제 벌어졌던 정규군 해군 간 마지막 해전으로 호위 함대가 없는 항공모함 보유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모한지 보여줬던 포클랜드 전쟁 중 있었던 실화입니다. 먼저 현대의 마지막 해전으로 평가되는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영국과 아르헨티나, 포클랜드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현대 해전의 마지막 전쟁, 영국과 아르헨티나. 지도는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영국과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데 포클랜드는 영국 본토에서 13,0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영국령 아센션 군도에서 거리를 봐도 대략 6,000km 떨어져 아주 먼 곳이죠.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480km 떨어진 곳으로 지리적 위치로 보면 아르헨티나의 영토로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포클랜드는 동서로 2개의 큰 섬과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곳으로 1826년부터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의 영유권을 영국에 주장했지만 영국은 17세기 말 포클랜드가 영국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점과 1833년에는 이곳에 아르헨티나인들을 군사력을 동원해 추방하고 영국령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계속 무시했고 아르헨티나는 150년 동안 영국에 포클랜드 반환 요구를 했었는데 영국이 이를 계속 무시하자 결국엔 포클랜드를 무력으로 점령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르헨티나 해병대의 기습 상륙과 당시 양국의 전력. 당시 포클랜드에는 양국 군인이 각각 100여 명씩 파견되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때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해병대 4,000여 명이 포클랜드에 기습 상륙을 하였고 수적으로 열세였던 영국군 100여 명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의 이 같은 무리수는 당시 군사 정권에서 부정부패가 거의 막장 수준이라 국민들의 눈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고, 당시 영국은 2차 대전 후 전비 부담과 해외 식민지의 지속적인 독립으로 혼란스러웠고, 영국 해군의 마지막 정규 항모인 오데셔스급 2척이 퇴역해 영국 해군을 얕잡아 본 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10만 톤급 니미츠급과 비교하면 작아 보이지만 영국의 아크 로얄 항모도 5만 톤급으로 고정익 항공기 40여 기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국은 5만 4천 톤급 오데셔급 항모 2척이 퇴역하면서 장거리 무력 투사 능력이 확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영국은 2만 톤급 인빈시블급과 허미즈 경항모를 13,000km나 떨어진 포클랜드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르헨티나도 항모를 운용하던 국가로 전력만 놓고 보면 영국과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항모 마요는 영국의 항공모함 베너러블이 네덜란드에 판매되었다가 아르헨에 재판매된 항모인데, 당시 아르헨의 마요는 네덜란드에서 개수를 잘 받아 신형 경사갑판과 캐트펠트 등 성능이 짱짱했었고, 슈페르 에땅다르와 스카이호크를 함재기로 운용하면서 오히려 8,000톤이나 위급인 영국의 허미즈보다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당시 양국 해군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해군 주요 전력: 항모 1척 19,900톤 항모 마요 함재기 21대, 순양함 1척 12,000톤급 순양함, 이후 영국 핵잠의 격침, 구축함 6척, 미군 기어링급과 썸너급 4척, 영국 셰필드급 2척, 프리깃함 3척, 1250톤 아비소급 3척, 잠수함 4척, 1800톤 미군 구피급 2척과 신형 209 2척, 해군 항공대 스카이호크 10대, 슈페르 에땅다르 5대. 아르헨 해군 항공대는 1970년대 스카이호크 전폭기 10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함재기로 운영 중이었고, 1980년대에는 프랑스에서 슈페르 에땅다르 경공격기 5대와 액조세 미사일 5발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르헨 군부는 국내 불반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항공모함과 순양함 등을 믿고 포클랜드 침공을 선택하였고, 당시 영국의 군비 축소와 지리적으로 불리한 점을 들어 포클랜드를 점령하더라도 영국 해군을 상대로 충분히 이길 것으로 믿었습니다. 포클랜드 침공을 기획한 아르헨티나 제44대 대통령 갈티에리. 설마 이빨 빠진 영국 호랑이가 13,000km나 떨어진 포클랜드를 치겠다고 전쟁을 하겠어? 그런데 이 설마가 후에 아르헨이 믿었던 항공모함 마요를 꺼다 놓은 보릿자루로 만든다는 사실을 당시 갈티에리는 몰랐습니다. 그럼 당시 영국 해군의 원정단 전력은 어땠을까요? 영국 해군 원정단 주요 전력: 항공모함 2척 28,000톤 허미즈 항모와 22,000톤 인빈시블 항모, 강습함 2척 12,100톤급 강습함 2척, 구축함 8척 7,100톤 1척 6,200톤 2척 4,200톤 5척, 프리깃함 15척 4,400톤 2척 3,200톤 11척 2,800톤 2척, 잠수함 6척 4,900톤 핵잠 5척 2,400톤급 디젤 1척, 해군 항공대 시 해리어기 20대. 당시 영국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정단에 해군 전력을 집중했고, 영국은 민간 선박 물자들까지 모아서 전쟁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포클랜드까지 장거리 원정을 위해서는 보급선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 영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보급선 27척 중 22척이나 원정대에 동원됐습니다. 영국을 우습게 본 아르헨티나를 끝장낼 생각이었죠. 당시 동원된 영국의 보급선과 민간 선박입니다. 보급선 22척, 보급함 5척, 급유함 10척, LSL 6척, 헬기 지원함 1척, 민간 선박 50척 이상, 퀸 엘리자베스 여객선 1척 외 50척 이상. 아르헨티나 해군이 믿었던 순양함이 영국 핵 잠수함에 격침되다. 아르헨의 포클랜드 침공 이후 영국은 포클랜드 주변 200해리 내에 근접하는 선박 항공기에 경고 없이 격침, 격추할 것을 경고하였고, 당시 포클랜드 해역 남쪽에는 아르헨티나 해군이, 북동쪽에는 영국의 태스크포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어센션 섬을 전진 기지로 삼았고 제공권 장악을 위해 포클랜드 제도의 비행장을 폭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작전이 바로 영국의 블랙벅 작전인데, 당시 영국의 벌컨 폭격기는 여러 차례 공중 급유를 받으며 왕복 7,000km를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폭격기로 아르헨티나 공군은 포클랜드 비행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아르헨티나 본토에서 공군이 출격할 수밖에 없었고, 겨우 전투 공역에 진입을 해도 전투 가능 시간은 불과 5분에 불과했습니다. 망한 거죠. 그러다 결국 수세에 밀린다는 느낌을 받은 아르헨티나는 결심을 합니다. 5월 1일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 함재기들이 영국 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출격하였고, RN의 공습 결과 자국의 항공기 손실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영국 해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일 현대해전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공습이 성공했다고 판단한 RN은 모든 해군 전력을 동원했지만 RN이 믿었던 12,242톤의 순양함은 영국 핵잠이 쏜 어뢰에 격침되고, 그리고 당시 RN의 해군의 희망이었던 마요 함모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구에 숨어 있다가 1990년에는 가동 불능 판정을 받았고, 2000년도에 인도의 고철로 팔려가 스크랩 처리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아르헨티나 해군의 흑역사는 대잠 전력을 갖춘 함대나 정찰기, 잠수함 등 호위 전력 없이 항공모함을 무리하게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현대 해전에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